우리 이혼하자. 63세 박성호가 35년 아내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자유, 저는 그것을 원했어요. 그런데 단 한 달 만에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계란 후라이조차 제대로 못하는 나, 라면 하나 끓이는데 30분이 걸리는 나, 냉장고는 텅 비었고 집은 쓰레기장이 되었고 통장에서는 4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18년 넘게 저모르게 관리해온 8천만 원의 돈, 매달 500만 원씩 자동이체 되던 보험, 연금, 적금, 투자, 3만 8천 끼의 밥상, 5천 번의 청소, 3천 번의 빨래, 건강검진 예약, 약 복용시간, 공과금 납부까지. 그녀가 해온 일의 정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63세 박성호의 뒤늦은 깨달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박성호는 눈을 떴습니다. 38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좀 달랐어요. 마지막 출근이었으니까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흰머리가 반 이상을 차지했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성호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는 어김없이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35년간 변함없는 아침 풍경이었죠. 아내 윤정아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출근이네요. 응. 성호의 대답은 짧았어요. 결혼 35년 차 부부의 대화는 늘 이렇게 건조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성호는 생각했어요. 38년,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집안에 일이 생겨도 회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호의 자부심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후배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대리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그냥 성호 씨라고 해. 성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8년을 다녔지만 부장 승진도 못했어요. 학벌도 없고 줄도 없고 입담도 없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애초에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성호는 자신의 인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몫을 다했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굶기지 않았지. 퇴직금 정산 서류를 받아들며 성호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어요.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25평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은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시간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성호 씨,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뭐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즐겁지 않았습니다. 상사한테 치이고 거래처한테 뒤통수 맞고 후배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버텼던 38년이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오후 5시 성호는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개인 물건이라곤 몇 개 없었어요. 가족사진 액자, 낡은 다이어리, 펜 몇 자루. 그게 38년의 전부였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성호는 뒤를 돌아봤어요. 38년간 다닌 건물이 저녁 노을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호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퇴직 후 첫날이 내일이면 시작돼요. 38년간 지켜온 출근길이 사라진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왔어요? 응. 성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나는 이미 끝났는데. 저녁 먹어요. 아내가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35년간 봐온 평범한 반찬들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감동적일 것도 없는 밥상이었죠. 이제 퇴직했으니까 집에서 좀 쉬어야겠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호는 숟가락을 놓고 아내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평생 집에만 있었잖아. 나는 38년간 매일 싸우고 들어왔어. 회사에서 상사한테 치이고, 거래처한테 뒤통수 맞고, 후배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버텼다고. 그런데 집에서마저 편하게 못 쉬겠어?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성우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죠. 나는 회사에서 싸우고 집에서는 쉬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지? 저녁을 먹고 나서 성우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퇴직금 정산 명세서를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3억 2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3억이면 충분하지. 애들도 다 컸고 집도 있고 나 혼자 쓰면 10년은 거뜬할 거야. 성우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해도 13년은 쓸 수 있었어요. 아내 몫까지 합쳐도 괜찮을 것 같았죠. 창밖을 바라보니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결혼식 사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훨씬 젊고 활기차 보였어요. 그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오를 자리가 있고 이룰 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성우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아내가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우리는 정말 부부인가? 결혼 초기에는 사랑도 있었고 대화도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동거인이 되어버렸죠. 성우는 회사 일로 바빴고 아내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이제 아이들마저 집을 떠났어요. 남은 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성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 아닐까? 회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막상 하고 싶은 게 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38년간 회사만 다녔던 남자에게 취미라는 게 있을 리 없었어요. 등산, 골프, 낚시 다 돈 드는 것들이고 같이 할 사람도 없었죠. 그냥 푹 쉬자. 38년간 일했으면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냐? 성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생 지켜온 6시 기상이 몸에 배어 성우는 어김없이 눈을 떴어요. 하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출근할 회사도 없고 챙겨야 할 업무도 없었죠. 성우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조금 더 자도 괜찮았습니다. 8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아내가 이미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이제 회사 안 가니까 늦게 일어나도 되죠? 아내가 말했지만 성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치 뉴스, 경제 뉴스, 사회 뉴스, 이제 성우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오늘 뭐 할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쳐다봤어요. 글쎄, 집에서 좀 쉬어야지. 당신은? 저는 원래 하던 대로요. 원래 하던 대로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성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은 38년간 회사에서 피 말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했는데 아내는 집안일 좀 하는 게 전부였죠. 그것도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성우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재방송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특별히 볼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할 일도 없었죠.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갔어요. 성우는 혼자 남은 집에서 이것저것 돌아다녔습니다. 아이들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작은아들은 회사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이게 가족인가? 성우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소주를 한 병 꺼냈습니다. 아내가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나 퇴직했어. 이제 마음대로 좀 살면 안 돼?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소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알 수 없었죠. 밤이 깊어지고 성우는 취기가 올라온 상태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당신, 나랑 같이 살아서 행복해? 아내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그게 무슨 대답이야? 행복한 적도 있고 불행한 적도 있었어요. 결혼 생활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대답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성우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회사 복도를 걷는데 아무리 걸어도 끝이 나지 않았어요. 출구를 찾으려고 했지만 복도는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죠.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료도 상사도 후배도 아무도 없었어요. 성우는 혼자였습니다. 퇴직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매일 같은 패턴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 늦게 일어나고 텔레비전을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소주를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졌어요. 아내는 여전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보고 저녁 준비하고 성우와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저녁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병원 가실 거예요? 약 떨어졌는데. 나중에. 그렇게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어요. 회사에 다닐 때는 힘들어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월급을 받아야 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목표가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성우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늙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반 이상 되었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배도 나오고 어깨도 축 처졌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성우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성우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아이들도 다 컸고 집도 있고 재산도 있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을 억지로 함께 살 이유가 있을까요? 성우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35년을 같이 산 사람에게 이혼을 말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소주를 마시던 성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식탁을 닦고 있던 아내가 손을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도 화난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한 얼굴이었죠.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한참 생각했어.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자. 35년 같이 살았으면 됐잖아. 남은 인생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될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 나이도 이제 많잖아. 서로 얼굴 보면서 답답하게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재산은 반반 나누면 되고 집은 당신이 가져. 나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게. 생각 다 해놨네요. 응, 내가 퇴직하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 우리가 계속 같이 있어봤자 서로 불행할 것 같아서. 아내는 한숨을 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성우는 놀랐어요. 아내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매달릴 줄 알았는데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성우가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거면 어쩔 수 없죠. 억지로 붙잡고 살 수도 없고. 아내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소주잔을 들고 한 잔을 들이켰어요. 가슴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후련하다기보다는 공허했죠. 왜 이렇게 담담하지? 한마디라도 더 해주면 안 되나? 하지만 그날 저녁 소주를 마시던 성우는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식탁을 닦고 있던 아내가 손을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도 화난 표정도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한 얼굴이었죠.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한참 생각했어. 우리 이제 각자 인생 살자. 35년 같이 살았으면 됐잖아. 남은 인생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될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 나이도 이제 많잖아. 서로 얼굴 보면서 답답하게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해. 재산은 반반 나누면 되고 집은 당신이 가져. 나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게. 생각 다 해놨네요. 응, 내가 퇴직하고 나서 계속 생각했어. 우리가 계속 같이 있어봤자 서로 불행할 것 같아서. 아내는 한숨을 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성우는 놀랐어요. 아내가 울거나 화를 내거나 매달릴 줄 알았는데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성우가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거면 어쩔 수 없죠. 억지로 붙잡고 살 수도 없고. 아내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소주잔을 들고 한 잔을 들이켰어요. 가슴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후련하다기보다는 공허했죠. 왜 이렇게 담담하지? 한마디라도 더 해주면 안 되나? 다음 날부터 아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생활용품, 책들, 35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짐을 쌌고 성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어요. 집 안에는 박스 테이프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내가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어요. 김치찌개였습니다. 성우가 좋아하는 메뉴였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먼저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김치찌개는 언제나처럼 맛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아서였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려 하자 성우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우는 서툴게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성우는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이틀 후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큰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짐을 실었어요. 큰아들은 성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러셔야 해요? 너는 신경 쓰지 마. 어른들 일이야.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아버지는 정말. 됐어. 어머니 모시고 가. 큰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성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공간. 성우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발코니 쪽 빨래 건조대가 비어 있었고 부엌 선반에 아내가 쓰던 머그컵이 없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사라진 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자유야. 하지만 왜일까요? 자유를 얻었는데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적응하면 돼.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을 거야. 그날 저녁 성우는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혼자 맥주를 마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기름진 거 먹지 말라고 잔소리했을 텐데 이제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이게 자유지.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어. 성우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맥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치킨은 생각보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혼자 먹으니까 허전했죠. 한 마리를 다 먹지도 못하고 성우는 상자를 닫았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성우는 옆이 텅 빈 것을 느꼈어요. 35년간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지니 침대가 너무 넓었습니다. 이불 냄새도 달랐어요. 아내가 쓰던 섬유유연제 향이 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적응하면 돼.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들리던 아내의 작은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가끔 뒤척이는 소리도 없었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새벽 2시 성우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진짜 이게 맞는 걸까? 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죠. 성우는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혼자 맞는 첫 아침은 이상했습니다. 성우는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지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회사도 없었죠. 성우는 다시 눈을 감고
8시까지 잤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에 가니 텅 비어 있었어요. 밥도 없고 국도 없고 반찬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계란, 우유 정도가 전부였어요. 성우는 계란 2개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렸는데 노른자가 터져버렸어요. 아내가 하면 늘 예쁘게 동그랗게 나왔는데 말이죠. 뭐 먹을 수 있으면 되지.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밥 위에 얹고 간장을 뿌려 먹었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지만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면 혼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다가 그냥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두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되니까요. 성우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아침 드라마, 정보 프로그램, 홈쇼핑, 특별히 볼 건 없었지만 그냥 틀어두었어요. 오전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성우는 소파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할 일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이렇게 한가한 시간이 부러웠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10시쯤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형한테 들었어요. 어머니랑 정말 따로 사시기로 하셨어요? 그래,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서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돼요? 너희들이 신경 쓸 일 아니야. 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됐어. 바쁘지? 일이나 열심히 해. 성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은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점심때가 되자 성우는 배달 앱을 켰습니다. 중국집 짜장면을 시켰어요. 20분 후 배달이 왔고 성우는 거실 테이블에서 혼자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릇째 먹으니까 설거지도 필요 없었어요. 이거 편한데?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지? 식사 후 성우는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깨니 오후 3시였어요. 아직 저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우는 산책이라도 할까 생각했지만 귀찮아서 그만뒀어요. 대신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봤습니다. 뉴스, 예능 클립, 먹방 영상.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저녁 7시가 되자 성우는 또 배달 앱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족발을 시켰어요. 소주 한 병과 함께요. 혼자 족발을 뜯으며 소주를 마시는 시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있었다면 또 술이야라고 잔소리했겠지만 이제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자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 성우는 소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스포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야구 시즌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성우는 야구를 좋아했지만 회사 다닐 때는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볼 수 있겠네. 밤 11시 성우는 침대에 누웠어요.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덜 어색했습니다.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사는 것도 괜찮네. 누가 뭐래도 편해. 성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이틀째 성우는 9시에 일어났어요. 점점 늦게 일어나는 것 같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침은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으로 때웠어요. 커피는 인스턴트로 타서 마셨죠. 점심은 또 배달, 저녁도 배달, 설거지할 것도 없고 요리할 것도 없으니 편했습니다. 성우는 이런 생활이 마음에 들었어요. 사흘째 성우는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은 그냥 거르고 점심을 먹었어요. 어차피 혼자 먹는 밥이니까 굳이 세 끼를 챙겨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집은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쌓이고 거실 테이블에는 배달 음식 용기들이 놓여 있었어요. 빨래는 세탁기에 넣어두고 빼지 않았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지 뭐. 성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집이 좀 지저분하면 어떤가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나흘째 성우는 11시에 일어났어요. 거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밖에 없었어요. 계란도 다 떨어졌죠. 성우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김치를 썰어 넣고 먹으니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 오후에는 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야구 중계가 나오고 있었어요. 성우는 소파에 누워 경기를 봤죠. 중간중간 졸다가 깨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녁에는 치킨을 시켰어요.
이번엔 반마리만 시켰습니다. 어차피 다 못 먹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성우는 완전히 자유로운 생활에 적응한 것 같았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고 배달 음식을 먹고 소주를 마시고 잠들었어요. 이게 은퇴 생활이지. 뭐가 문제야?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왜인지 허전했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되고 특별한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었죠. 성우는 가끔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에게 전화라도 걸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아직 일하고 있을 거고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들들은 바쁠 거고 아내는 이제 남이었죠. 어느 날 저녁 성우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죠. 아, 면도 좀 해야겠네. 하지만 면도기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정리해둔 곳을 몰랐어요. 성우는 화장실 서랍을 뒤적였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냥 수염을 기르기로 했어요. 은퇴하면 수염 기르는 사람 많잖아.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귀찮아서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성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게 자유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매일 똑같은 패턴, 늦게 일어나고 배달 음식 먹고 텔레비전 보고 술 마시고 자는 것. 이게 정말 자신이 원하던 삶일까요? 성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익숙하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적응 중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성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요. 열흘째 되던 날 성우는 머리가 아파서 일어났습니다. 어지럽고 속도 울렁거렸어요. 약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서랍을 뒤적였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아, 약 떨어졌지. 아내가 나가기 전에 병원 가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때는 대충 넘어갔었죠. 성우는 옷을 주워 입고 약국에 갔습니다. 며칠째 같은 옷이었어요. 약사가 성우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머리 아프고 어지러워요. 혈압 재보실래요? 성우는 혈압을 쟀습니다. 수치를 본 약사가 말했어요. 혈압이 높으시네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진통제만 주세요. 약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진통제를 건넸습니다. 성우는 약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병원은 나중에 가면 되지. 그날 오후 우편함을 확인하니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통신비, 빨간 글씨로 납부 기한 임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우는 고지서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거 언제 내는 거지? 아내가 있을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알아서 다 처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챙겨야 했습니다. 성우는 고지서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나중에 처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나중이 언제인지는 정하지 않았죠. 이틀 후 카드 결제 문자가 왔습니다. 배달 음식비 43만 원. 성우는 눈을 의심했어요. 43만 원? 열흘 만에 계산해 보니 하루에 4만 원 이상을 쓴 셈이었습니다. 이 페이스로 가면 한 달에 120만 원이 넘었어요. 식비만 그 정도면 다른 생활비는 얼마나 나갈까요? 성우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 3억 2천만 원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것 같았어요.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하나? 하지만 요리는 할 줄 몰랐습니다. 계란 후라이와 라면이 전부였죠. 아내한테 배워둘 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성우는 일단 배달 음식 횟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루 3끼가 아니라 2끼만 먹고 간단한 건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면 됐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집이 점점 더 지저분해졌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거실에는 배달 음식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빨래도 세탁기에 넣어둔 채 일주일째 방치되어 있었어요. 아, 청소 좀 해야겠네. 성우는 중얼거렸지만 실제로 청소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귀찮았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되지 뭐. 하지만 나중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집 안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 곰팡이 냄새, 땀 냄새. 성우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에이, 혼자 사는데 이 정도 괜찮지. 성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어요.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밤 성우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수염도 덥수룩했어요.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관리를 안 했을까요? 성우는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만인지 기억도 안 났어요. 옷을 벗으니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안 해서였죠. 성우는 세탁기를 열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방치된 빨래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가 핀 것 같았습니다. 이거 다시 빨아야겠네. 성우는 세탁기를 다시 돌렸습니다. 하지만 빨래를 어떻게 널어야 하는지 몰랐어요. 아내가 하는 걸 본 적은 있지만 직접 해본 적은 없었죠. 결국 성우는 빨래를 대충 걸었습니다. 옷걸이도 부족하고 어떤 건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것도 배워야 하나?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주째 성우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불규칙하고 식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집은 쓰레기장처럼 변했고 개인 위생도 엉망이었죠.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왜? 어머니가 걱정하시던데. 혼자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걱정할 거 없어. 나 혼자서도 잘 살아. 그래도 가끔 연락 주세요. 제가 찾아뵐게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가 걱정한다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혼자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엉망이었어요. 성우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쓰레기가 쌓이고 먼지가 앉고 냄새가 났어요. 이게 정말 자유로운 삶일까요? 아니야. 적응 중이야.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성우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자유로운 삶일까요? 그날 밤 성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이제는 익숙해졌지만 익숙하다는 게 편안함을 의미하지는 않았죠.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혼자 살 수 있는 걸까? 3주간의 자유로운 생활. 하지만 자유 대신 찾아온 건 무질서와 고독이었어요. 집은 지저분해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균열들이었어요.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았지만 쌓이고 쌓이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죠. 성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성우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숫자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게 뭐야? 한 달 전 퇴직금 3억 2천만 원이 들어왔던 통장에 지금은 2억 8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4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이게 말이 돼? 성우는 거래 내역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배달음식비, 술값, 편의점, 택시비, 작은 금액들이 쌓여 큰 돈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 생소한 항목들이 있었어요. 보험료 130만 원, 연금 저축 50만 원, 적금 100만 원, 투자 상품 200만 원,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돈이 이렇게 많았나요? 이거 다 뭐야? 내가 가입한 거야? 성우는 당황했습니다. 보험이야 알고 있었지만 연금 저축이나 투자 상품은 기억에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관리하던 것들이었죠. 성우는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인 파일 속에서 각종 계약서들이 나왔습니다. 보험, 연금, 적금, 투자 하나하나 펼쳐보니 전부 성우 명의였어요. 하지만 관리자는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내 명의로 이런 걸 다 가입시켰던 거야? 성우는 화가 나려다가 멈췄어요. 가입시킨 게 아니라 자신이 동의한 것들이었습니다. 계약서 밑에는 성우의 서명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죠.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보험 하나 더 들까 해요. 나중에 목돈 될 때 좋대요. 그래, 좋을 대로 해. 적금 하나 더 들까요? 애들 교육비 때문에.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연금 저축 추천받았는데 세금 혜택도 있대요.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그냥 해. 귀찮게 하지 말고. 성우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귀찮아서, 알고 싶지 않아서,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요. 성우는 계약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보험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어요. 연금 저축도 같은 해였죠. 적금은 3개나 들어 있었고 투자 상품은 5년 전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전부 성우 명의였지만 관리는 아내가 했던 것들이었어요. 18년. 아내는 18년간 이 모든 걸 관리해 왔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을 챙기고 만기가 되면 재가입하고 수익률을 확인하고 성우는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성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 1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생활비로 한 달에 200만 원. 고정 지출 500만 원, 합치면 700만 원이었죠. 1년이면 8,400만 원, 3억 2천만 원으로는 4년도 못 버티겠네. 국민연금은 65세부터니까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이 속도로 쓰면 돈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성우는 급하게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 보험 해지하고 싶은데요. 고객님, 해지하시면 손해가 큽니다. 지금까지 납입하신 금액이 2천만 원인데 해지 환급금은 1,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해지할래요. 위약금도 있고요. 1년만 더 유지하시면 만기가 되는데 그때 받으시는 게. 성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지하면 손해고 그렇다고 계속 내자니 돈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알림이 왔어요. 건강검진 예약일이라는 문자였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건강검진? 내가 예약한 적 있나? 확인해 보니 6개월 전에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해둔 것이었죠. 성우는 문자를 지우려다가 멈췄어요. 요즘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혈압도 높아진 것 같고 소화도 잘 안 됐죠. 가봐야겠네. 다음 날 성우는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높으시네요. 160백입니다. 정상은 120, 80이에요. 그렇군요. 혈당도 경계선이고요. 공복 혈당이 110입니다. 당뇨 전 단계예요. 성우는 긴장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 좋아요. 250입니다. 정상은 200 이하예요. 식습관 개선이 시급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드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하루에 소주 반병 정도요. 그건 좀 많습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1~2잔 정도가 적당해요. 줄이셔야 해요.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배달 음식이나 인스턴트는 피하시고요.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셔서 수치 확인하세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 성우는 씁쓸했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배달 음식만 먹고 술만 마시고 운동도 안 하니 당연한 결과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도시락을 사려고요. 하지만 냉장고 앞에서 멈췄어요. 샐러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의사가 채소를 먹으라고 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샐러드를 먹는데 맛이 없었어요. 드레싱도 없고 밍밍했죠. 아내가 만든 샐러드는 맛있었는데 성우는 포크를 놓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만든 음식은 늘 맛있었어요. 특별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정성이 들어가 있었죠. 밥도 국도 반찬도 35년간 매일 3끼를 챙겼습니다. 그날 저녁 성우는 서류들을 다시 꺼내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보험, 연금, 적금, 투자 18년간 쌓인 서류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성우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깨달았어요. 아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를. 집안일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 관리, 건강 관리, 각종 행정 처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성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성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5년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뭘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저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호는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정리한 서류들을 보며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보험, 연금, 적금, 투자 외에도 수많은 계약서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전화, 케이블 TV,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렌탈비만 해도 30만 원이 넘었어요. 성호는 이 중 절반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정수기는 알겠는데 공기청정기가 2대나 있어? 안마의자는 언제 샀지? 성호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거실에 공기청정기 1대, 안방에 1대, 안마의자는 안방 구석에 있었습니다. 성호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계약서를 보니 3년 전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허리 아프다고 했을 때였나요? 성호는 그때 그냥 사라고 했던 기억이 났어요. 얼마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싶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렌탈이었어요. 매달 8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면 288만 원. 사는 게 나았을 것 같았죠. 성호는 다른 서류들도 확인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역의료보험,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는 성호가 전혀 몰랐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안보험? 이건 또 뭐야? 계약서를 보니 10년 전에 가입한 안보험이었어요. 매달 15만 원씩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성호는 가입한 기억이 없었어요. 아내가 혼자 결정한 것 같았죠. 왜 내 허락도 없이? 화가 나려다가 멈췄습니다. 계약서 밑에 자신의 서명이 있었어요. 아내가 여보, 여기 사인 좀 해줘라고 했을 때 대충 해준 것 같았습니다. 뭔지도 묻지 않고요. 성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내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관심했던 것이니까요. 서류를 계속 넘기다가 성호는 낡은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18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어요. 아내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마이너스 보험료 50만 원, 적금 3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2007년 2월 마이너스 보험료 50만 원, 적금 30만 원, 생활비 90만 원, 매달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18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성호는 가계부를 넘기며 깨달았어요. 아내가 얼마나 꼼꼼하게 살림을 관리했는지를요. 오후가 되자 성호는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과 투자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창구 직원이 성호의 계좌를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3개의 적금이 있으시네요. 하나는 이번 달에 만기고 나머지 2은 내년에 만기예요. 만기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첫 번째 적금은 1,200만 원, 두 번째는 800만 원, 세 번째는 500만 원입니다. 성호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투자 상품은요? 주식형 펀드에 2천만 원 투자하셨는데 현재 평가액은 2,300만 원이에요. 수익률이 괜찮으시네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뒀다고? 적금과 투자 합치면 4,800만 원이었습니다. 성호가 전혀 몰랐던 돈이었어요. 혹시 연금 저축도 확인 가능한가요? 직원이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연금 저축은 현재 3,500만 원 정도 되시네요. 65세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성호는 계산했습니다. 적금 2,500만 원, 투자 2,300만 원, 연금 저축 3,500만 원, 합치면 8,300만 원이었어요. 아내가 18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떠오르는 기억들. 집으로 돌아오며 성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보험 하나 더 들까 해요. 나중에 목돈 될 때 좋대요. 그래, 좋을 대로 해. 적금 하나 더 들까요? 애들 교육비 때문에.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연금 저축 추천받았는데 세금 혜택도 있대요. 여기 사인만 해주세요. 그냥 해. 귀찮게 하지 말고. 성호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귀찮아서, 알고 싶지 않아서,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호가 무관심해도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어요. 18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적금을 부었고 보험료를 냈고 투자를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우는 궁금했어요. 자신이 무관심한데도 왜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했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성우가 은퇴한 후에도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언제든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성우는 다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적금은 18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매달 조금씩 꾸준히 저축한 것이었죠. 투자 상품도 5년 전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유지했습니다. 연금 저축은 10년 넘게 납입했고요. 성우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를요. 자신이 번 돈을 그냥 쓴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관리했던 것이었습니다. 보험, 연금, 적금, 투자,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몰랐어. 아내가 이렇게까지 했는지. 성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름다웠지만 성우의 마음은 무거웠죠. 거실을 둘러보니 아내의 손길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기는 깨끗한 물을 마시라고 설치한 것이었고 공기청정기는 건강을 위해 드린 것이었어요. 안마의자는 성우의 허리를 위해 마련한 것이었죠. 성우는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성우는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어요.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괜히 복잡해질까봐 제가 관리할게요. 건강검진 예약해뒀어요. 꼭 가세요. 약 챙겨 드세요. 시간 맞춰서요. 아내가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성우는 그때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잔소리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걱정이었고 사랑이었어요. 성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같이 살면서 아내가 뭘 하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저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을 지키고 있었죠.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돈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건강을 챙기고 행정 처리를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성우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아내가 있을 때는 냉장고가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반찬도 여러 종류가 있었고 과일도 있었고 간식도 있었죠. 그건 저절로 채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일주일에 두세 번 장을 봐서 채운 것이었어요. 싱크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릇이 쌓여 있지만 아내가 있을 때는 늘 깨끗했어요. 설거지를 매일 했으니까요. 거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던 건 아내가 일주일에 3번씩 청소를 했기 때문이었죠. 성우는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성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5년간 아내의 손길로 살았는데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죠. 그저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의 역할은 돈 버는 것뿐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가장의 역할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고, 함께 준비하는 것이었고, 함께 나누는 것이었죠. 성우는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돌아오라고. 결국 전화는 걸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그냥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었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가족을 지키고 있었어요. 성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다음 날 성우는 서재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는가? 38년간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집도 마련했고 아이들도 대학까지 보냈죠.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나요? 성우는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돈을 벌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돈으로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건 누구였나요?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성우가 번 돈을 관리했어요. 생활비를 계획하고 보험을 들고 적금을 부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준비하고 노후 자금을 마련했죠. 성우는 그저 월급을 받아 통장에 넣었을 뿐이에요. 나는 벌기만 했지 살지는 않았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우는 돈을 벌었지만 그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아내가 모든 걸 준비해줬기 때문이었죠. 성우는 노트에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한 일, 매일 밥 세끼 준비 35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세끼는 38,325끼, 청소주 3회 곱하기 35년 곱하기 52주는 5,460회, 빨래 주 2회 곱하기 35년 곱하기 52주는 3,640회, 장보기 주 2회 곱하기 35년 곱하기 52주는 3,640회, 아이들 돌보기 20년, 돈 관리 35년, 각종 행정 처리 35년, 숫자로 정리하니 더 확실했어요. 아내는 35년간 수만 번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내는 전업주부니까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밖에서 돈을 버니까 집에서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오만이었어요. 성우는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요. 거울 속에 낯선 남자. 오후가 되자 성우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옷도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있었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푸석푸석했어요. 이게 정말 나인가? 38년간 회사에 다닐 때는 항상 단정했습니다. 면도도 매일 했고 옷도 깨끗하게 입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건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내가 와이셔츠를 다려줬고 양말을 챙겨줬고 넥타이를 골라줬습니다. 성우는 그저 입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죠. 성우는 면도기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화장실 서랍 맨 아래에서 찾았어요. 면도를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어요. 손이 떨려서 베이기도 했죠. 피가 났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이런 적 없었는데 면도를 마치고 샤워를 했어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았죠. 하지만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성우는 마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냉장고를 채워야 했으니까요. 마트는 처음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온 적은 있지만 혼자 장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성우는 카트를 끌고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뭘 사야 하지? 채소 코너, 과일 코너, 정육 코너, 수산물 코너,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성우는 막막했어요. 어떤 채소를 사야 하는지, 고기는 어떤 부위를 사야 하는지 몰랐죠. 옆에서 한 주부가 능숙하게 채소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상추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신선한 걸 골랐어요.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저렇게 했겠지. 35년간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장을 봤어요.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가격을 비교하고 필요한 것들을 샀죠. 성우는 그저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결국 성우는 라면, 통조림, 냉동식품만 샀어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옆 사람이 신선한 채소와 고기, 생선을 가득 담은 카트를 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집에 가서 직접 요리를 하겠지. 성우는 자신의 카트를 내려다봤습니다. 라면과 통조림뿐이었어요. 나는 요리조차 할 줄 모르는구나. 집으로 돌아와 성우는 산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라면은 찬장에, 통조림은 서랍에, 냉동식품은 냉동실에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성우는 냉장고를 다시 열어봤어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라면과 통조림으로는 냉장고를 채울 수 없었죠. 아내가 있을 때는 냉장고가 항상 가득 차 있었어요. 반찬도 여러 종류가 있었고, 과일도 있었고,
간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성우는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계란을 하나 넣고 파도 썰어 넣었어요.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라면이 원래 이렇게 맛없었나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익숙하지 않아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그릇이 깨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성우는 한숨을 쉬며 빗자루를 가져왔어요. 이것조차 제대로 못하네. 청소를 하고 나서 성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어요. 깨진 그릇에 베인 것 같았죠. 밴드를 찾았지만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화장실 서랍에서 찾았어요. 아내가 있었다면 바로 가져다 줬겠지. 저녁이 되자 성우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고령화 사회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고 했죠. 나도 그중 한 명이구나. 성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63세, 혼자 사는 남자,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서툴고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죠. 아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성우는 아내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었어요. 35년간 아내에게 의존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죠. 밤이 되자 성우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나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쉽게 누려왔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8년간 가장 노릇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돈만 벌었을 뿐 삶의 기술은 하나도 없었죠. 밥도 못해요. 청소도 못해요. 빨래도 못해요. 돈 관리도 못해요. 건강 관리도 못해요. 아내가 모든 걸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우는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63년을 살았지만 실제로는 어린아이처럼 무능했습니다. 나는 기생충이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38년간 일했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성우는 노트를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미안했어요. 후회됐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떠났고 성우는 혼자 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 38년간 지켜온 기상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유로 일어났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성우는 거실부터 시작했어요. 배달음식 용기들을 모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한 달 넘게 쌓인 쓰레기가 3봉투나 되었어요. 그 다음은 싱크대였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을 하나씩 씻으면서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이 일을 했구나. 설거지 하나도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기름때가 잘 안 지워지고 물이 뜨거워서 손이 아팠습니다. 30분이 넘게 걸려서 겨우 설거지를 끝냈죠. 다음은 빨래였습니다.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니 냄새가 났어요. 일주일 넘게 방치해둬서 곰팡이가 핀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다시 세탁기를 돌렸어요. 그리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옷걸이에 하나하나 걸고 양말은 빨래 집게로 집었죠. 서툴렀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청소도 했습니다. 진공 청소기로 거실과 방을 청소하고 걸레질도 했어요. 화장실도 닦고 발코니도 정리했습니다. 오전 내내 일했더니 온몸이 아팠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도 아팠습니다. 이걸 매일 했다고? 성우는 소파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은 끝이 없었어요. 청소를 해도 금방 다시 더러워지고 설거지를 해도 금방 다시 쌓이고 빨래를 해도 금방 다시 생겼죠. 그런데 아내는 35년간 이 일을 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요. 점심은 직접 해먹기로 했어요. 냉장고에 있는 계란과 김치로 계란말이와 김치볶음밥을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는 모양이 엉망이었어요. 뒤집다가 부서졌죠. 김치볶음밥은 너무 짰습니다. 김치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어요.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하지만 혼자 만들어 먹으니 뿌듯했어요. 이것도 배우면 되겠지. 오후에는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보험, 연금, 적금, 투자 하나씩 확인하며 정리했어요. 꼭 필요하지 않은 보험은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위약금이 있어도 어쩔 수 없었어요. 매달 나가는 돈을 줄여야 했으니까요. 렌탈 상품도 점검했습니다. 안마의자는 해지하기로 했어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공기청정기 하나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성우는 꼼꼼하게 계산했어요. 이렇게 하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30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까지 합치면 500만 원, 1년에 6천만 원이었죠. 이 정도면 65세까지는 버틸 수 있겠네.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65세까지 2년. 그때까지만 버티면 됐습니다. 성우는 노트에 계획을 적었어요. 월 생활비 200만 원 식비, 공과금, 통신비 등 월 고정 지출 300만 원 보험, 연금, 적금, 합계 500만 원, 1년 6천만 원, 2년간 1억 2천만 원 필요, 현재 잔고 2억 8천만 원, 여유분 1억 6천만 원. 계산해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아슬아슬하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성우는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저녁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며 천천히 따라했어요.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고 야채를 넣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파도 썰어 넣고 마늘도 넣었죠. 맛을 보니 짰어요. 된장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물을 더 넣었어요. 다시 끓이고 맛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먹을 만했습니다. 밥을 차려 식탁에 앉았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아내가 차려주던 밥상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뭔가 뿌듯했어요. 혼자서 만들어 먹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배우면 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릇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죠. 저녁을 먹고 나서 성우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요? 아니면 문자를 보낼까요? 망설이다가 결국 문자를 보냈어요. 잘 지내? 간단한 문자였지만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5분 후 답장이 왔어요. 네, 잘 지내요. 당신은요? 나도 잘 지내. 다행이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돌아오라고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죠. 중요한 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누려왔는지,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었어요. 성우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38년간 돈을 벌었다. 하지만 아내는 35년간 삶을 만들었다. 나는 벌기만 했지 살지는 않았다.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게 아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누려왔다는 걸, 그리고 그 소중함을 몰랐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아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부터라도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아내가 해준 일들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노트를 덮고 성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63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요. 다음 날 성우는 다시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이번에는 신선한 채소와 고기, 생선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요리를 시도했어요. 실패도 많았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우는 제법 혼자 살만해졌어요. 청소도 할 줄 알고 빨래도 할 줄 알고 요리도 조금씩 배웠습니다. 서툴렀지만 그래도 해냈어요. 밥도 혼자 해먹고 집도 혼자 정리하고 빨래도 혼자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정말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던데. 성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해줘. 나 잘 지낸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아버지, 그래, 끊을게. 전화를 끊고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계절은 변하고 인생도 변합니다. 성우는 이제 알았어요. 자유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책임지며 사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누린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요. 아내에게 돌아오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달리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혼자서도 당당하게 스스로를 돌보며요. 성우는 노트를 다시 펼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6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어른이 되는 시작.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운다. 혼자 밥을 하고, 혼자 청소를 하고, 혼자 살림을 꾸리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노고에 감사하는 법을, 그리고 노트를 덮었습니다. 성우는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늙었지만 눈빛만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각오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을. 성우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뭘 만들어 먹을까요? 된장찌개는 이제 좀 자신 있었어요. 김치찌개에도 도전해 볼까요? 성우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